최근 김정은이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을 위한 특수부대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섬 점령을 위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부대들의 대상물 타격 경기를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선군자를 맞으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훈련 지도를 받게 된 특수작전 부대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남조선을 기어이 무력으로 깔고 앉아 조국 통일의 광장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실 불타는 열의가 끌어넘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라면서 엄포를 놓던 북한이 이제는요, 우리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대미공세에서 이제 대남공세로 전환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왜 갑자기 또 우리 남한을 향해서 저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뭐 대미공세를 하다가 대남공세로 이렇게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네. 항상 쟤들이 저 훈련을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직접 침투해가지고 타격하는 훈련을 작년 말에 12월 달인가 그때 했었죠. 네. 그때 복장도 한국군 복장으로 이렇게 위장했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한국군 복장으로 위장해가지고 네. 연평도, 백령도를 침투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훈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선군절이라는 날을 기념해서 기해서 했단 말입니다. 선군절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가 보죠. 어떤 날입니까? 의미를 자꾸 만들어내죠. 네. 원래는 처음에 시작은 네. 김정일이가 네. 그때 고난의 1995년도 1월 1일 날 다복살 초소를 방문한 것을 선군절로 시작했다가 아하. 그걸 이제 뒤로 많이 밀어서 김정일이 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김일성 대학 다닐 때 1960년도에 네. 제 아버지 김일성이 따라가지고 네. 군대를 방문했대요. 그걸 이제 선군절인데 그게 마침 8월 25일입니다. 네. 그래서 8월 25일 날 선군절을 정해놓고 선군이라는 것은 그 군을 모든 데서 우선시해가지고 네.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선군 정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선군절을 목표로 해서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네. 마침 또 을지 프리덤 가전 훈련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뭔가 해야 됩니다. 아하. 우리만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고 네. 그다음 날 또 미사일을 쏘고 왜냐하면 훈련 가지고 너무 약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하정대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백령도 연평도를 점령하는 훈련을 하는데 군복을요. 우리 한국군 군복과 아주 비슷한 군복을 입고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이 자막이 없다면 어느 쪽이 우리 국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북한군이고요. 이쪽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군복 모습입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위장 또는 속임수의 뜻이 있는 건가요? 군복을 저렇게 비슷한 군복을 입히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네. 뭐 우리 군하고 네. 구별이 잘 안 되게 한 것도 있겠지만 네. 가장 큰 거는 저렇게 얼룩무늬를 입어야 네. 적외선 렌즈에 포착되는 그 확률이 줄어듭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군도 저 작게 얼룩무늬 입는 것이 적외선 그 카메라에 덜 포착되는 게 하나고 네. 그다음에 또 보면 말이죠. 저 사람들이 카메라를 머리에 이제 달았잖아요. 예, 이거 나이트 비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야간 투시경. 야간 투시경일 수도 있고 한데 네. 우리 군이 쓰는 거하고 많이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네요. 아마 중국에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감독님 요 총을 보면은요. 무슨 통 같은 게 지금 총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탄 발사기인가요? 어떤 무기인가요? 이게 탄창입니다. 탄창이 이렇게 탄창인데, 생겼군요. 북한이 6.25 때는 따발총이라 해가지고 이게 둥글게 만들었는데. 따발총이요? 예, 예. 제가 탄창인데 저게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발 정도 들어가나요? 그게-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그거는 한 60발, 70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더 큰 거는 최대 150발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 AK-74가 네. 옛날 탄창은 한 30발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저런 건 한 2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 상당히 좀 위협적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이 모습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끼가 원래는 방탄 조끼입니다. 근데 방탄 조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플레이트라고 해서 조끼 안에 판을 넣어야 방탄 기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탄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헝겊으로 된 방탄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혀 방탄조끼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다른 장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악하고 좀 조악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방탄 그 조끼 흉내를 낸 그냥 네. 헝겊으로 만든 옷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한군 전체를 방탄조끼를 못 입히겠으니까 네. 그냥 일단은 방탄조끼 흉내를 내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헝겊으로 만들어서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지금 이게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지금 오늘 연평도 그리고 백령도 오늘은 아니고요. 최근에 있었던 영평도 백령도 점령 훈련을 하는 그 모습, 거기에 격려 방문을 하러 간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그 총이 아까 말씀하신 그 탄창 달린 총, 헬멧. 저 북한군 헬멧이 굉장히 이 강도가 총알을 막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저 화면을 보면은 지금 야간 투시경을 머리에 달고 있는데 저것은 약간 좀 이렇게 과시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대낮에 왜 야간 나이트 그러니까 비전을 우리도 야간 투시경이 있다. 네. 이런 것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야간 투시경을 좀 달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 훈련할 때는 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실제 필요할 때 이렇게 달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조금 대남 과시성으로 저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탄 헬멧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우리 군에서 이제 북한이 쓰려고 하는 저 방탄 헬멧하고 유사한 네. 중국산 방탄 헬멧을 수입해다가 가져다가 실험을 해봤군요. 총을 쏴봤는데 네. 전혀 뭐 방탄 기능이 거의 없었다고. 아, 그래요?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백령도, 연평도 침투 훈련을 하는데 이 비행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AN2기라고 하는데, 이거 얼뜻 보면은 글쎄요,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쌍발기라고 하나요? 뭐 이런 비행기 같은데, 이게 지금 저속 저공 비행을 하고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렇게 저 비행기로 침투를 한다고 그러는데,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 비행기입니까? 저게 농약 살포용으로 개발된 농약 살포용 비행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게 한 40년 전, 50년 전에는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레이더로 저걸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 저 골프장이라든가 네. 이렇게 좀 넓은 광장에는 AN2기를 걸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밧줄을 많이 걸어놨었어요. 아. 그게 착륙을 못하게. 아하. 그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던 무기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은 저게 레이더 잡힙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네. 뭐 조그마한 그 드론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없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은 네. 그 정도 큰 비행 물체는 전부 다 레이더 잡히기 때문에 네. 저걸 타고 와서 몰래 침투한다. 그건 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저속 비행이라 그래갖고 어느 정도 저속인지 알아봤더니 시속 64km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비행기가 하늘에 64km 속도로 날아가면은 경운기 수준 아닌가요? 그거는 그냥 육군들이 그냥 쏴서 맞출 수 있는 정도 속도 아닌가요? 저 AN2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바로 네.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네. 낮은 고도로 해가지고 네. 늦은 속도로 오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그런다 생각했는데 현재 우리가 레이더가 발달해서 그건 그렇군요. 기능이 거의 안 되는 거고 네. 만약에 포착되면은 전부 다 우리 한국 땅에 도착하기 전에 네. 전부 다 전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할 때 네. 북한군의 장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평회해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네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북한군의 실수를 좀 전에 했군요. 특수전 부대가 북한 전체 100만 군대 중에서 20만 명이니까 네. 5분의 1이 특수전 부대입니다. 특수전 부대는 대부분이 사전에 공중 침투하는 부대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공수부대 숫자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체적인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게 남한하고 재래식 무기끼리 비교하면은 상당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그렇죠. 북한을 제압할 수 없다. 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거에 대한 대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 북한이 원산 에어쇼, 외화벌이의 아주 효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돌연 원산 에어쇼를 취소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에어쇼를 하려고 그러면은 항공기를 아주 여러 대 동원해야죠. 네. 그러면 항공기가 많이 소모됩니다. 네. 현재 항공기 자체가 유엔 제재 항목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몰래 비밀리 공급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항공 그 쇼를 에어쇼를 하게 된다 그러면 네. 현재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얼굴이 뜨거울 겁니다. 저 아하. 몰래 항공기 줬더니까 국제적으로 전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에어쇼를 다 하고 있다. 아하. 얼마나 저 중국이나 러시아가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기름을 항공유를 아끼기 위해서 원산 에어쇼를 취소한 북한의 사정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김정공 실장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